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종사하고 있던 일에서 8월 31일을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 기획한 컨텐츠 이름은 시인 인터뷰라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제가 종사했었던 대형 만화 카페 점장으로서의 마음과 겪었던 과정들, 어떤 심정이었고 무엇을 준비했었고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주변이 산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밖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옆엔 제 동생도 앉아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줄 거고 저는 거기에 편하게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꿈이 어떻게 됐었어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컴퓨터로 뭔가 디자인하고 이런 쪽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은 좀 많이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에 관한? 그쵸.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유행을 하고 미래의 직업이 될 것이다. 너무 옛날인가? 그런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다 멋있어 보였고, 그때는 뭐 대단한 사람들 같이 보였고 미래에서 온 사람들 같이 느껴졌었는데, 저도 그런 것 중 하나가 되고 싶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만뒀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만화 카페에서 그 놀숲이라고 1호점에서 일을 했었고, 다른 대형 만화 카페 점장직을 하다가 엊그제 그만뒀죠. 그 일을 선택한 계기가 뭐죠? 그 일을 하기 전에 전원주택 건축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걸 한 2년 정도 도왔었습니다. 그걸 돕다가 친구에게 만화카페 점장직이 먼저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먼저 해볼 생각이 없냐, 너랑 잘 맞는 일 같다, 너가 잘 할 수 있는 일 같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원주택 건축업을 하면서 조금씩은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이게 내가 잘 안 풀리면 내가 그런 일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건축하던 거기에서도 마무리를 해가던 단계였고, 거기서는 또 점장을 한 명 구한다 기회가 돼가지고 계기가 됐었고, 다른 만화 카페를 가봤었을 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거기 사장도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 직업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안산으로 갔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원래는 1년 정도 일을 해야 점장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교육 겸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점장직을 달게 됐어요. 직업을 바꾼 건데 건축업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심정은 어땠나요? 사회 초년생의 티를 벗어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약간 신나는 느낌? 저 이제 들떠 있었죠. 아, 뭔가 내가 제대로 된 일을 이제 해보는구나. 그 전에는 너무 사회 초년생이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 도움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독립을 해서 내가 스스로 찾은 일을 내가 해보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심정은 그랬고,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달랐던 게, 내가 봤던 거는 표면적인 거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좀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어도 일이 되고 나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업이 되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내 생계가 유지되고 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계속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되는구나.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부는 무엇을 했는지. 공부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공부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남들이 봤을 땐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찾고 정보를 찾고 어떻게 해야 더 손님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뭐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해야 내가 또 월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 아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죠. 카페 운영,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손님들한테 또 케어해드릴 수 있고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 추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만화도 많이 공부를 했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협 판타지 소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죠. 책을 읽어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직원 관리, 누가 직원 관리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야 애들이 잘 따른다, 사실 이런 건 소용이 없고 결국에 사람 마음가짐이나 성격으로 하는 거잖아. 내가 억지로 뭐 어떤 사람을 연기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내 성격에 내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이 친구들이 나를 믿고 잘 따라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마음가짐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직원들을 대하는 거. 공부라고 하긴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하도 하다 보니까 고민 상담소라는 채널도 만들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쏟아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많이 올려놓은 그 알바 컨텐츠 같은 것들, 어떤 정신으로 애들을 대하고 어떤 점을 내가 잘 봐주고 제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제가 공부했던 게 다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스스로 터득했던 것들이 제 채널에 다 나와 있어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만화카페 점장님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알바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뭐 아저씨, 점장 이런 걸로 봐주는 게 아니라 세대 차이가 나지만, 나이 차이가 나지만 하나의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 그런 유대감은 정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걸 거예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준다. 본인 이야기를 해주고 고민을 얘기해주고 본인 감정을 드러내고. 왜냐면 나는 그 나이 때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그런 유대 관계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나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는 걸 느낄 때 나만 뭔가 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좀 천진난만하다? 그런 동심이 이제 계속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는 계속 그러고 싶었거든. 동심을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이가 들어도 그걸 합리화하고 싶지 않았거든. 역시 나이가 좀 들어야 뭘 좀 알고 연륜이 있어야 노련해야 더 잘하고, 그런 거보다는 어린 사람들을 내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동기들과 또래들과 나랑 같은 삶을 산다, 비슷한 삶을 산다,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나는 별로 안 좋은 거야. 도현이는 진짜 너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미친 듯이 기분이 좋아.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걸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 말이. 돈 많이 버는구나, 능력이 진짜 좋다, 이런 거보다 너의 삶을 너는 정말 잘 즐기면서 사는 것 같다,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즐겁게 사는 것도 진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결론은 행복했던 거는 그런 유대감을 나눴던 거. 그 친구들도 이거 보고 있으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걸 좋아했었고 거기서 내가 많은 걸 얻었었는지 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좋았던 게 있으면 또 싫었던 게, 안 좋았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진상 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심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상 손님들이 와서 그 동심을 깨버려. 아, 내가 악해져야 되는 건가? 내가 독해져야 되는 건가? 나도 사회에 찌들어야 이런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로 진상 손님들이, 특히 우리 진상 손님은 야간 손님들이 있고 그래서 더 심했었는데, 돈이 없는데 왜 돈이 없냐고, 왜 돈을 안 가져오셨냐 그랬더니 모욕죄로 신고해버리겠다면서 오히려 돈을 받아간 손님도 있었고, 협박을 받아서 그분한테 아직도 외상값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자세히 얘기하면 그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뭐 모욕죄로 신고할까봐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다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 다음으로 또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갔는데 제발 그 친구는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돈을 안 냈으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또 외상을 하고 잠수 타고, 근데 그거를 또 안 내시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욕죄라고.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다 하면서 가게에 있는 불법 행동 뭐 이런 거 혹시나 내가 찾아내면 다 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우린 또 후불 결제 방식이니까 그럼 또 그래, 내일 모레까지 돈이 나온다, 그때까지 지내게 해주라. 왜냐면 우리 24시간 매장이니까 48시간 뭐 지내게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잠깐 나갔다 온다 그래. 그러고 사라지는 거야.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길래 그 신분증도 찍었거든. CCTV도 확보를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뭐 법학과 나왔다면서 명예훼손이다, 내가 돈 주면 어떡할래, 여기 가게에 있는 거 뭐 만약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신고해버린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점장직을 하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었어. 내 인생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그냥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생각해보면 돈을 뭐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인가 뭐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어. 또 와가지고 명예훼손 어쩌고 할까봐. 말을 참 본인이 되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설득 당해서 내가 그렇게 해준 줄 알아. 근데 언젠간 이 영상을 그 사람이 보게 된다면 알았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빨리 최대한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다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었다는 거예요. 결코 한 번도 친하다, 좋아하는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착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돈 뜯어가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좋아서 그렇게 해준 줄 알아. 근데 단지 얼굴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서 1초라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당신 하나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가 싫었습니다. 그 외엔 다 좋았어요.